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K단원 파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K 1번 문제부터 문제가 있는데, K단원은 여러분 실험 파트의 문제예요. 문제가 이제 뭐 까다롭다라고 하면 약간 까다로운 편인 게, 실험들을 좀 이해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어려운 실험들이 나오진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체크하고 문제 푸는데 좀 요령을 두시면 점수를 올리는데 어렵진 않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K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제한요소 절단법에 대한 걸 출제했습니다. 자, 제한절단법. 자, 제한요소가 이퀄원이라는 게 있고요. 베메이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얘들이 어느 지역을 자르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제한요소 지도를 그리는 거죠. 제한요소 지도를 그려보자. 제한요소 자른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제한요소 우리가 지도를 그려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DNA가 있다고 했을 때 이퀄원이라는 걸로 절단을 하게 되면 3kb와 9kb짜리의 절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퀄원 자를 때 3과 9. 그러면 긴 DNA에서 여기 잘랐어요. 이퀄원으로요. 그럼 3짜리하고 9짜리 만든다는 얘기죠. 합하면 12짜리죠. 자, 뱀H1 잘랐어요. 5하고 7째 만들었어. 자, 그렇다면 뱀H1은 이쪽을 자를 수도 있고요. 5, 7. 또는 약간 이쪽에 치우쳐가지고요. 이쪽이 5, 7 이렇게 자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중복 절단을 하니까 2, 5, 7 나왔거든요. 2, 3, 7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쪽 3, 뱀의 숫자를 잘랐을 때 5짜리가 사라졌죠. 그럼 이게 5짜리였고 2짜리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 2, 7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3, 2, 7.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물어본 것이 뭐냐면 왼말단으로부터의 거리를 물었거든요. 어느 만큼 이제 위치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퀄은 3, 뱀의2는 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퀄은 3, 뱀의2는 5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K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K2번입니다. 자,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 생산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 그러니까 사람의 겁니다. 인슐린 유전자는 사람의 건데 이 사람의 것을 대장균 내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대장균 내에서 만든다. 그때 고려해야 될 점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자, 대장균은 원핵 생물이므로 여기까지 맞는데, 오케이. 인트론이 제거된 DNA를 플라스미에 삽입하여야 한다. 그러네요. 인트론이 제거가 되어야 그 DNA가 삽입되어 있어야 대장균 내에서 제대로 번역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트론 제거하는 그 기능이 있죠. 인트론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만 원핵세포는 이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핵세포가 가지고 있는 인트론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그럼 제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균에 우리가 인슐린 유전자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생산하고자 했을 때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인트론을 제거한 DNA를 집어넣어야지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인슐린 단백질을 대장균에서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인슐린 단백질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인슐린 DNA 절편이 플라스미드에 삽입되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건 맞는 얘기인데요. 플라스미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플라스미드에 이게 삽입된 거예요. 이게 삽입된 게 거꾸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왜냐면 플라스미드라는 것 안에는 플라스미드 벡터라는 것 안에는 프로모터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프로모터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뒤에 그대로 제대로 된 DNA 서열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엑손이라는 것 1부터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야 정보가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뒤집혀 들어간다 생각해 봅시다. 뒤집혀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식이죠, 여러분. 글자체 거꾸로 적는 거예요. 자, 액, 손, 일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보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삽입되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걸 보게 되면요. 인슐린 단백질을 대량으로 합성하려고 한다. 강력한 복제 원점을 가지고 있는 하이카피 플라스틴을 사용한다. 맞는 얘기죠. 자, 우리가 복제 원점이라고 하는 것이 플라스미드 벡터에 또 들어있습니다. 플라스미드 벡터라는 것 안에, 플라스미드 벡터라는 것 안에 복제 원점,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이 들어있어요.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들어있는데 강력한 거라면은 하이카피 플라스미드 많은 수의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가 있죠. 즉 이 플라스 벡터가 다수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보시면요. 단백질 생산에 불필요한 벡터 내 항생제 내성전자를 제거되는 약한 항생제를 사용하는 건 좋다. 아니죠. 자, 선별 마커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벡터라고 하는 이거를 지금 집어넣지 않습니까? 벡터라는 거를 지금 숙주세포에 집어넣는 건데 그때 이 플라스 벡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내가 살려서 길러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항생제 내성전자가 있어야겠죠. 뭐 예를 들면 암피실린에 대한 저항성 유전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제대로 단백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플라스미드 벡터를 가지고 있는 대장균들을 선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 내성전자를 제거하면 안 됩니다. 벡터에는 꼭 들어있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벡터라는 것을 결국 세균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형질 전환한다는 것은 이 벡터를 우리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크기가 어때야 될까요? 작아야 좋습니다. 크기는요, 작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생산해내는데 벡터의 3요소인 프로모터, 복제원점,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얘기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 여기서 인슐린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에 인트론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봤고요. 그 다음 숙주세포라고 하는 것에 집어넣을 때 숙주세포에 형질전을 집어넣을 때 그때 이 벡터의 크기가 작아야 한다는 것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 한 문제 안에 참 여러 가지 얘기들, 벡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DNA 지문검사법이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자, DNA 지문검사법은 개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그때 이제 지문을 검사하는 것처럼 DNA를 활용하는 겁니다. DNA를 활용하는데 지문을 검사하는 것처럼 정확하다고 해서 우리가 DNA 지문검사법이라고 부른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했습니다. 자, RFLP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요. DNA 시료 간의 유사한 점과 상이한 점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DNA 지문 검사는 용의자의 DNA, 그다음 범죄 현장에서 얻은 범인의 DNA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DNA를 제한 요소로 각각 잘라요. 제한 요소로 자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두 DNA가 같은 DNA라면 똑같이 잘릴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이 잘리게 되면 결국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둘이 이제 같은 동일임을 아니까 이 용의자를 이제 야, 너 범인이지? 일로 와, 자식아. 하고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자, 만약에 이 둘이 다른 사람이라면 DNA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 요소를 잘랐을 때 분명히 다르게 잘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절편의 길이가 제한 요소 자른 절편의 길이가 다를 거라는 거죠. 그걸 이용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전체 안에서 짧은 직렬 반복설, STR 마커를 활용할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면, 제한 요소 절단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STR 마커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STR 마커 활용법이 있다. 자, STR이라고 하는 것은 초탄뎀 리피트라고 해서 반복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떠한 사람의 DNA 내부에 어떠한 사람의 DNA에
반복 서열들이 있어요. 그건 뭐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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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 이런 반복 서열이 있습니다. 4번 반복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복된 서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3번 반복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반복된 서열 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요. 그럼 내가 이제 프라이머를 붙여가지고 PCR을 하는데 이 STL 마커 주변으로 PCR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느 게 더 짧겠습니까? 위에 거보다는 아래 게 더 짧게 PCR이 되겠죠. 자, 그러면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야, 너는 반복서열 4개 있어? 쟤는 3개 있어. 그럼 구분할 수 있잖아요. 각각을 3개 있는 것, 4개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현장에 갔더니 범인의 DNA가 있었는데 STR 마커를 활용해서 PCR로 증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반복 서열수가 4개짜리인 사람을 알았습니다. PCR 산물의 길이가 좀 길었습니다. 근데 용의자의 DNA를 봤더니 반복 서열수가 3회입니다. 그래서 PCR 한 산물의 길이가 좀 짧은 거예요. 그렇다면 같은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DNA 지문검사법 두 번째 경우 STR 마커 활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렬 반복 서열의 길이가 다양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우리 사람은요, 이배체 생물이기 때문에 반복 서열수가 다른 것 2개를 가질 수 있어요. 다 2개씩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2개의 반복 서열수가 똑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야. 범죄 현상에서 얻어낸 범인의 DNA가 3번 반복, 4번 반복이었어. 3번 반복짜리, 4번 반복짜리 2개가 있는 거죠. 용의자의 DNA를 보니까 3번 반복짜리, 5번 반복짜리가 있는 거야. 그럼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이용하면 친자 확인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자 확인. 자,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 자, 나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반복된 수를 보니까 자, 2배체잖아요. 어머니가 반복된 서열수를 3개짜리 갖고 있고 4개짜리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반복된 서열수를 7개짜리하고 6개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태어나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는 거기 때문에 반복된 서열수가 3개짜리, 6개짜리 갖고 있어? 그럼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하나씩 줬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분명히 친자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3번 반복된 거 2개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이쪽은 분명히 아버지가 준 거 맞는데 어머니가 준 거랄까요? 자, 어머니가 준 게 맞는데 아버지가 지금 아니네요. 이분이 아버지가 아니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친자 확인에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근데 4번. 일란성 쌍생아사의 유전 정보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일란성 쌍생아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가 동일한데 유전자가 이건 동일하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일란성 쌍생아는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DNA 조작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옳지 않은 걸 골라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를 유전자의 운반체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를 운반체로 이용한다. 플라스미드 벡터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플라스미드 벡터. 오케이죠. 자, 두 번째. 효모의 유전자를 박테리아에 전달시키려면 박테리아의 프로모터가 필요하다. 효모의 유전자지만 내가 어디에서 발현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그 유전자를 사용하느냐. 박테리아에서 전사를 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프로모터는 당연히 박테리아께 필요한 겁니다. 자, DNA 칩을 이용해서 유전자 변이를 탐지할 수 있을 것이냐. 자, DNA 칩은 염기서열 변이라든지 또는 mRNA에 발현되는 양상, 발현율을 비교하는 게 DNA 칩이죠. DNA 칩을 이용하면 유전자 변이를 우리가 탐지할 수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DNA 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칩이 있고요. 거기에 DNA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A라는 DNA, B라는 DNA, 뭐 C라는 DNA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럼 각각 A, B, C DNA에 내가 탐침들을 뿌려본다라고 표현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어떤 아이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태어난 아이의 내가 DNA를 추출해 가지고요. 그 DNA를 잘게 잘라서 여기다 이제 붙여보는 거예요. 만약에 같은 DNA라면 가서 붙습니다. 상보적 서열이 있기 때문에 DNA는 두 가닥이고 상보적 서열이 있기 때문에 둘이 가서 붙습니다. 그럼 여기서 붙었다 그러면 A라는 유전자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붙었다 그러면 B라는 유전자가 있는 건데 안 붙었어요. 그럼 C라는 유전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전자 변이를 쉽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C라는 게 없고 스몰 C가 있겠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자 변이를 탐지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자, 4번. DNA 재조합 방법을 이용해서 박테리아에서 인슐린을 만들 수가 있다. 우리가 뭐 벡터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 DNA하고 인슐린 DNA하고 둘을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둘을 붙이게 되면 박테리아에서 인슐린, 사람의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이게 좀 잘못됐네요. 자, mRNA에서 만들어진 cDNA를 증폭하기 위해서 PCR을 활용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mRNA에서 만들어진 cDNA를 증폭하기 위해서 PCR을 사용할 수는 있죠. 하지만 cDNA 만들어진 게 mRNA 아니니까. 우리가 답은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인간은 cDNA 전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 cDNA라고 하는 것은 mRNA의 상보적인 거예요. mRNA하고 상보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코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백질을 지정하는 코돈이라고 하는 것은 mRNA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코돈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코돈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mRNA 서열을 cDNA 서열을 mRNA 서열로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럼 바꿔봅시다. 자, 이쪽이 이제 3'이 될 것이고요. 이쪽이 5'이 되겠죠. 자, 그러면 상보서열 적는 거니까 얘가 G, A, G, U, A, C, A, U, G. 자, 여기 첫 번째 AUG가 나타났네. 첫 번째 AUG. 여기 첫 번째 AUG 나타났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항상 mRNA 서열을 읽을 때에는 5에서 3방향으로 코돈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AUG에서부터 번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칸씩 끊는 거죠. 3칸씩. 자, 그럼 전 여기 보이는데요. 자, UAAA라는 서열이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종결이죠? 이게 종결 코돈입니다. 자, 그러면 이 mRNA를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지역부터 지금 AUG 나타났고요. 그 다음 것들은 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여기가 뭐가 났습니까? 뭐가 났습니까? UAA라는 서열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종결이 일어난 거죠. UAA라는 서열이 나타나면서 종결 코드 나타났죠. 그럼 아미노총 몇 개 있습니까? 총 5개가 있는 겁니다. 5개. 그러면 답은 당연히 2번이 되는 건데요. 답이 나와버리긴 했는데. 자, 우리가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자. 자, 얘가 결실되었다라는 겁니다. 얘가 결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번역의 격자가 이동이 되기 때문에 자, 3글자씩 이동하는데 여기서 끊기게 되고요. 그럼 끊기게 되면 여기 아닙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칸 더 가고요. 여기 보면 UGA가 나오네요. 아, 여기 나오네요. 여기 UGA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 번역의 격자 이동하면서 한 칸이 밀렸을 때 UGA라는 서열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종결코드이 땡겨졌죠. 번역 격자 이동의 돌연변이를 했을 때 종결코드이 땡겨졌습니다. 그 결과 아미노산은 2개밖에 안 만들어지게 되죠. 답이 여기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K5번은 답이 지금 2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식물세포로부터 유전자를 추출해가지고요. 플라스미드 삽입을 하고 그 플라스미드를 박테리아 내로 전달했거든요. 이 박테리아는 새로운 단백질을 생성한다. 그러나 이 단백질은 보통 식물세포에서 만들어진 단백질과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식물세포로부터 유전자를 추출을 했습니다. 유전자를요. 그럼 뭐가 있어요? 인트론이 있습니다. 인트론이 있는 채로 플라스 삽입을 했거든요.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었습니다. 이 단백질은 전혀 다르겠죠. 왜요? 인트론이 포함되었으니까요. 그 부분이 번역이 다 돼버린 거죠. 그렇다면 사이즈가 훨씬 더 크게 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갑니까? 유전자는 인트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은 항상 mRNA라고 하는 것을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mRNA라는 것은 이거는 인트론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인트론이 없거든요. mRNA 인트론이 없기 때문에 이 인트론이 없는 mRNA를 cDNA로 만드는 거고요. 그걸 cDNA를 만들게 된 이후에 이 cDNA를 가지고 벡터하고 재조합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벡터하고 내가 재조합을 하는 겁니다. 재조합. 그럼 재조합하게 되면 재조합 벡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재조합 벡터를 우리가 집어넣어서 활용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6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7번은 뭐 단순한 질문인데요. PCR 할 때 사용돼야 될 물질들 얘기했습니다. 네, 내가 증폭해야 될 대상이 있죠. 표적 DNA. 내가 증폭할 증폭 대상의 DNA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DNA 프라이머가 있어야죠. 항상 이제 쌍으로 있어야 돼요. 2개가 필요합니다. 한 쌍, 2개. 그 다음 4종류의 DNA 뉴클레오티드 분자, 즉 DNTP. 4종류의 DNTP. 그 다음 택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다 필요하네, 이건요. 네, 4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PCR이라는 것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8번으로 가볼게요. 자, 최근 유전자 변형 작물이라고 하는 것의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유전자 변형입니다. 변형. 자, 변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가라는 거죠. 자, 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 변형 작물의 자손이 방제가 불가능한 식물체 변화할 수 있다. 가능하겠네요. 그죠? 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연히 들어가서 그 자손들이 방제가 불가능한, 죽일 수가 없는 그런 식물체로 변화가 된다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형질전환 유전자들이 인근 다른 종의 생물에게 전달될 수가 있다. 아, 이거는 이제 글쎄요. 확실하게 이제 이건 정확히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예, 형질전환 식물의 유전자가 인근 종을 갈 수 있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건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으로 보기가 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일부는 또 맞을 수도 있죠. 형질전환된 유전자들이 우연히 형질전환 또 일어나서 다른 종에 간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거는 이제 확실치 않으니까 좀 물음 표현해 봅시다. 자, 3번. 유전자 변형식품 내 변이 유전자의 단백질 산물 등에 의해서 질병을 발생했다. 그래요. 이게 새롭게 우리가 뭔가 유전자를 조작을 해놨기 때문에 조작을 한 유전자들이 발현되면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효과를 또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이 유발될 수가 있겠죠. 자, 4번.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생산력과 영양학적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 여러분, 지금 개선시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답은 4번이라고 하는 게 타당하다. 그지? 뭐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가장 확실한 답을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답은 이건 4번으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뭐 쉬운, 어려운 듯 갑자기 쉬웠어요. 그죠? 공무원 문제는 좀 더 이쪽 분자생물학 쪽이 좀 더 쉬운 편이에요. 자, K9번 볼게요. PCR입니다. 내열성을 가진 택 폴리머레이즈 이용해서 시험관에서 원하는 DNA를 증폭하는 방법이다. PCR은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도 곤란하고 있습니다. 자, DNA 분리를 위해서 PCR 반응액 헬리케 첨가한다. 아니에요. PCR 반응액을 끓이죠. 끓이면 됩니다. 끓인다. 95도씨 이상으로, 96도씨 이상으로 확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끓이는 거죠. 말 그대로 끓입니다. 자, 니은번 일반적 어닐링 템퍼러처 일롱게이션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쓴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변성시키는 온도 있죠. 디네이처레이션 95도씨입니다. 95도씨면 DNA 두 가닥을 분리하잖아요. DNA 두 가닥을 분리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접합이라는 걸 하죠. 어닐링을 합니다. 어닐링을 하게 되면 이건 대략 50에서 55도씨를 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프라이머가 DNA에 붙는 겁니다.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을 하는 거죠.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일롱게이션 신장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일롱게이션 신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72도 정도에서 하게 돼 있죠. 이때는 이제 DNA 복제, DNA 택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것이 DNA 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단계의 온도가 일롱게이션 단계보다 높다고 했는데 그건 틀렸죠. 일롱게이션 단계의 농도, 신장에서 농도가 온도가 더 높습니다. 자, 여러 DNA 혼합물에서 원하는 DNA 분만을 선택 증폭할 수 있다. 프라이머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특이적인 부분에 가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그 부분만 딱 증폭할 수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디네이처레이션, 어닐링, 일롱게이션 단계를 순서로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네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옳은 지문이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접착성 물질을 만드는 생물들을 이용한 유전공학 기술을 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형질전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접착 성분을 분비하는 거미에서 접착 단백질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이 있다. 유전공학적 기법을 순서대로 나누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 기준점은 니은을 잡는 게 좋겠는데요. 그죠? 니은이 지금 다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뭐 아무래도 니은을 먼저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먼저 거미의 접착 단백질 유전자를 얻었습니다. 자, 얻다음에 어떻게 할까 하는 거죠. 자, 기억을 보면 유전자의 운반체인 대장균의 플라스미 삽입해서 재조합 DNA를 만든다. 유전자를 이제 얻었으니까 이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면 대장균 플라스미드 삽입을 한다. 이게 이제 플러스 벡터라면 제조 벡터 만든다는 게 있고요. 제조합 DNA를 대장균에 집어넣는다. 그럼 이거 만들어 넣은 다음에 이제 거미에게 대장균에게 넣었겠죠. 그럼 재조합이 된 벡터를 가지고 있는 대장균을 선별했을 것이고 그로부터 접착 DNA 단백질을 추출을 하겠죠. 이런 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네요. 그죠? 자, 그러면 니은이 먼저인데 그 다음은 기역과 디귿과 리을을 순서로 가면 되겠네요. 니은이 먼저고 기역, 디귿, 리을을 가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역시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자, DNA 연쇄 중합효소 연쇄 반응 PCR입니다. 옳지 않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내열성 DNA 중합 쓴다. 우리가 택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게 그렇죠. 택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것이 내열성입니다. 온도에 이제 높아도 고온에 건들 수가 있어요. 95도씨에서도 활성을 유지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95도씨에서도 우리가 활성을 유지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 유전자 단편을 대량으로 증폭시킨다. 오케이. 대량 증폭. 자, DNA 복제는 달리 프라이머 필요하지 않다. 아니죠. 프라이머는 항상 필요합니다. 쌍으로 필요하죠. 한 쌍. 자, 반응 후에 데옥시리클레이트 첨가해야 한다. 오케이. 첨가해야죠. 자, 친적 확인, 범죄 조사 등에 쓰일 수가 있죠. 이거 DNA 지분 검사죠. DNA 지분 검사를 할 때 PCR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대량으로 양을 증폭하는 거예요. 범죄 현장에 있는 애들의 그 범인의 DNA를 마구 늘려가지고 우리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것 하면 3번이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는 계산 문제라서 자, 우리 공무원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것까지는 보도록 할게요. 자, 대장균의 게놈이 약 470만 개의 염기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장균의 게놈 중에서 GAATTC라는 것을 인지해서 절대하는 이퀄원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접해 잘리지 않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염기는 4종류가 있는 거니까 첫 번째 자리에 G가 나올 확률. 자, 이걸 인식에 잘라야 되니까 첫 번째 자리에 G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죠. 두 번째 자리에 A가 나올 확률은 역시 4분의 1입니다. 그럼 첫 번째 자리에 G가 나오고 두 번째 자리에 A가 나올 확률은 곱하면 되는 거니까 16분의 1이죠. 근데 그 다음에 또다시 A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 T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 또 T가 나오면 4분의 1, C가 나오면 4분의 1이죠. 그러면 계산하면 4의 6승분의 1의 확률로, 4의 6승분의 1의 확률로 GATTC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염기소 몇 개만 나온다는 얘기야? 4의 6승계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총 4,096개. 총 4,096개의 염기마다 GATTC라는 소리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70만 개 염기 쌍이라고 그랬으니까 470만 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4,000개만 나올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나누면 되죠. 그죠? 대략 그럼 1,000개죠. 대략 1,000개입니다. 뭐 1,200개 하시는 게 더 정확하겠지만 답을 고른다면 한 1,000개쯤 된다라고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유클레오티드라고 하는 것 인식할 때 몇 자리 인식하는 거냐? 6자리? 그럼 저 6자리가 나올 확률은 4의 6승분의 1. 그럼 4,096개만 자른다는 거죠. 계산해 보시면. 그 결과 대장균은 약 1,000군데에서 자르게 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완전히 이제 그 실험 기술 문제여가지고요. 이걸 이제 우리 공무원 쪽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문제니까 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형질전환 생물체로 간주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형질전환 생물체로 간주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접합을 통해서 유전자를 전달받은 세균. 형질전환인데요. 형질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DNA를 이미지로 넣어주는 것을 형질전환을 부릅니다. 접합은 세균이라고 하는 것들끼리 서로 간의 유전자를 주고받는 것, 이게 접합이죠. 컨주게이션 접합. 접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균 간에 유전자를 교환하는 현상 있죠. 이것을 우리가 접합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자신의 정상적인 혈액 근거 유전자를 투여받은 사람. 이건 성질전환 생물체가 맞긴 맞는데 네? 자기 유전자 치료를 한 거니까 형질이 전환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 유전자가 망가져 있었는데 정상적인 유전자로 이제 바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요. 자, 그다음 3번. 고사리의 뿌리 세포 한 개로부터 배양을 키운 고사리. 이건 뭐 그대로 그냥 숫자를 늘린 거에 불과한 거죠. 이것은 뭐 배양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요. 형질 전환이 바뀌는 게 아니죠. 자, 토끼의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지닌 힌지. 이게 형질 전환 됐네요. 그죠? 형질 전환 된 거죠. 원래 힌지는 토끼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게 됐잖아요. 외부에서 유전자가 들어와서 자신의 유전자가 지금 바뀌게 되었거든요. 이게 4번이 이게 답이겠죠. 자, 대장균에서 생성된 인슐린으로 치료받는 당뇨병 환자. 자, 당뇨병 환자의 형질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냥 환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유전자의 산물, 인슐린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정상이 된 거에 불과한 거죠. 자, 그래서 형질한 생물체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지금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유전자 제조합 기술 제한요소의 역할. 유전 제조합 기술이기 때문에 제한요소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DNA를 잘라서 붙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새로운 가닥의 어떤 부분을 자른다. 이런 것. DNA 가닥 특정 분자다. 이게 이제 살펴야겠죠. 제한요소라는 것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원래 얘의 역할. 원래 역할은 뭐냐면 세균이 가지고 있었고요. 바이러스의 DNA를 자르는, 절단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제한요소예요. 바이러스가 세균에게 감염되는 것을 세균이 막는 거예요. 세균이 바이러스의 DNA를 절단하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제한요소입니다. 근데 이거 자르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이용하기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제한요소들 종류에 맞춰서 DNA의 특정한 부위를 자를 수 있게끔 내가 제조합 효소라는 걸로 활용을 한 거죠. 그런 것이지 원래 세균이 제조합하려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균은 제조합 효소라는 걸 따로 갖고 있습니다. 이거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6번 문제. 자, 박테리아 세포에 외부 유전자를 도입을 한다는 겁니다. 박테리아 세포의 외부, 원래 없던 유전자를 도입한다는 거죠. 자, 이때 쓰이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형질 전환이죠. 박테리아 세포에 외부 유전자를 도입한다면 원래 없던 형질이 되는 거니까 형질 전환입니다. 형질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를 매개로 해서 바이러스가 매개가 되어서 한 대장균의 유전자가 다른 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한 대장균의 유전자가 다른 대장균에게 넘어갑니다. 한 유전자가 다른 대장균에게 넘어가는 것.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형질 도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17번. 자,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어떠한 진핵생물의 합성 단백질 A를 대량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거고요. 그 플라스미드에 포함될 필요가 없는 염기체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와 같이 이제 플라스미드 벡터가 있는 거고 이거를 내가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플라스미드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그럼 박테리아에 이제 집어넣게 된 거거든요. 박테리아에 내가 넣겠다는 겁니다. 자, 그때 복제 원점 있어야 될까? 있어야겠죠. 복제 원점이 있어야 복제가 될 거 아닙니까? 복제 원점. 자, 두 번째는 프로모터가 있어야 한다. 자, 박테리아에서 단백질 A를 대량 생산하고 싶다면 여기에 프로모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프로모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뒤에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 A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뒤에 종결인자가 박테리아 걸로 들어가 있어야겠죠. 종결인자가 박테리아 걸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필요한 겁니다. 자, A 유전자에 대한 cDNA 있어야 되느냐? 진핵생물의 유전자를 박테리아에다가 넣는 거라면
진핵생물이 갖고 있는 인트론을 제거할 필요가 있거든요. 인트론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트론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이 A라고 하는 것은 인트론이 제거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cDNA를 가지고 넣어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리보솜 결합자리라는 겁니다. 리보솜 결합자리. 자, 리보솜 결합부위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모터라고 하는 것 뒤쪽 지역에 리보솜 결합자리가 들어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요, 박테리아에서 지금 번역하려고 한다면, 박테리아는 mRNA 내에 리보솜 결합자리라는 것을 인식해서 붙게 되어 있거든요. 자, 리보솜 결합자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보솜 결합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샤인 닮아서요. 자, 5번. 이거 아니죠. 진핵생물의 핵 DNA에서 분리한 A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인트론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인트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인트론이 있기 때문에 이거 쓸 수 없습니다. 박테리아에서는 인트론을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걸 넣어주게 되면 이거 뭐니? 어?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될 거예요. 만드는 단백질이 완전 인트론이 포함이 된 엉뚱한 단백질 만들 거라는 거죠. 자, 답은 5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유전자 지문감식법의 기초가 되는 생물학적 원리. 뭐 비슷하죠. 지금 문제들이요.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자, 제한적 처리로 DNA 절편을 만든다는 겁니다. 오케이. 개인에 따라 이게 다르다는 거죠. 오케이. 자, 제한 처리로 mRNA 절편 만드는 양상은 개인에 따라다. mRNA가 아니고요. 한 가게에 속하는 개인 간에는 DNA 성격이 동일하다. 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하고 저하고 한 가게거든요. 유전자 똑같아요? 당연히 다르죠. 자, 유전 산물인 mRNA의 염기 서열이 개인 간에 따라 다르다. 자, 이게 뭐 다른 거는 맞아요, 그죠? 이거 맞는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걸 DNA 지문검사법으로 활용하는 건 아니죠.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단백질 아미노 배열이 개인에 따라 다르긴 다르겠죠. 그런데 이걸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가장 타당한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답은 1번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건 이제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이건 실험 기술이네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변리사 공부하시는 분까지는 필요한데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mRNA와 결합할 수 있는 상보적 염기서를 갖는 RNA를 이용해서 단백질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인간이나 식물의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자, mRNA와 결합을 하고요. 상보적 서열을 이용해서 단백질 합성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mRNA 결합할 수 있다는 말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안티센스 기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티센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센스하고 만나는 애잖아요. 자, mRNA라고 하는 것이 센스라고 불립니다. 왜냐면 아모인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센스예요. 여기 만약에 서열이 AAA라는 서열이 있다면 그럼 이거하고 상보조로 붙는 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상보조 붙는다 이렇게 붙겠죠. U 이렇게 붙을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안티센스라고 부르는 거죠. 안티센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티센스라고 하는 mRNA가 mRNA 상보적인 안티센스가 붙게 되면은 반대편에 있는 상보적인 이 mRNA를 이제 분해하거나 또는 번역에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안티센스 기술이죠. 각각 맞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양 유전자야, 이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라고요. 그 RNA가 지금 만들어졌다면 파괴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티센스 RNA를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종양 유전자의 mRNA가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게끔 되는 거죠. 자, 2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양의 미수정 난자입니다. 아직 수정을 안 한 애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핵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핵 난자를 이제 만들었죠. 자, 그럼 체세포분 유전체를 주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체세포 공여자가 있을 거고요. 체세포 공여자가 있을 것이고 난자 공여자가 있을 텐데 난자 공여자의 난자하고요. 체세포 공여자의 핵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핵에 있는 게 다 DNA 있잖아요. 2N짜리의 DNA가 전부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난자에게서 왔을 때는 이게 핵을 이제 제거한 거기 때문에 난자의 DNA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리모에 착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복제동물이 태어났을 텐데 누구의 유전자하고 동일할까요? 당연히 핵을 제공한 애하고 똑같겠죠. 핵을 제공한 애하고 똑같습니다. 핵에 DNA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중 B와 동일한 유전자가 전혀 검출될 수 없는 양을 골라라고 했거든요. 그럼 최대표 공유자는 무조건 일단 맞고요. 대리모하고 난자 공유자인데, 난자 공유자 있죠? 난자 공유자. 예? 난자 제공 공유자. 이것까지는 검출이 돼요. 대리 모양 이게 지금 될 수가 없습니다. 대리 모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난자는 왜 되느냐? 난자 여러분, 핵을 제거했지 미토콘드리아 제거된 거 아니거든요. 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DNA 갖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DNA 갖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세대 독재동물이 그 미토콘드리아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혀 검출할 수 없는 양을 골라라고 한다면 대리 모양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22번 너무 또 특정한 RNA 기술이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시고요. 자, 복제양 돌리를 만드는 과정. 우리가 방금 봤죠. 핵을 제거한 난자에 체세포 핵을 주입하는 것. 이거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24번 문제입니다. 이거 24번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어레이 분석법이라는 걸 했어요. 마이크로 어레이 분석법은 DNA 칩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이제 DNA 칩을 잠깐 소개해드렸었는데, 자, DNA 칩이라고 하는 것은 DNA 칩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싱글 스트랜드 단일 가닥에 DNA가 심어져 있어요. 여기에 단일 가닥에 DNA가 심어져 있는 거고요. 이 단일 가닥의 DNA가 각각 유전자들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A, B, C 이렇게 대변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내가 DNA를 추출해가지고 뿌림으로써 이 DNA에 A, B, C 유전자가 있는지를 알 수도 있고, 또는 mRNA를 cDNA로 바꾼 다음에 그 cDNA를 뿌려서 어떠한 mRNA가 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 유전자의 발현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유전자의 발현을 검출하는 거죠. RNA 만들어지는 것. 생물의 종 동정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종을 동정한다는 것은 종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종을 구분한다. DNA를 확인한 것 같은 거죠. 종 A는 유전자 A가 있어. 종 B는 유전자 B가 있어. 그럼 내가 칩에다가 유전자 A, B, C 등을 다 심어놔요. 여기 알지 못하는 세균을 내가 분해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DNA를 잘라서 혼성을 합니다. 그랬더니 A라는 유전자에 가서 붙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뽑아낸 이거 뭐예요? 이 세균은 종 A라는 거죠. 이렇게 아는 거죠. 이게 종의 동정입니다. 자, 적은 양의 DNA와 mRNA를 증폭한 후 형광표제 탐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은 양도 얼마든지 PCR 통해 가지고 탐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표면에 여러 개 이중나선, 이게 틀렸네요. 단일가닥입니다. 단일가닥 DNA 조각들을 붙여놓고 분석에 이용하는 것이 특징인 거죠. 자,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옳은 지문이죠. 자, 2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어레이에 대한 기술 물어보겠습니다. 자, 특정한 유전자가 특정한 세포에 활발히 전사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특정한 세포에서 전사되는지를 mRNA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특정한 유전자가 갖고 있는 클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뭐 확인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긴 하는데, 특정한 유전자가 갖고 있는 클론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 1번도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2번도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3번. 자, 클로닝을 하기 위해서 DNA를 만들 때 역선을 찾기가 용이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전혀 얼토당토한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자, 제주와 플라스미드의 유전자를 클로닝이 용이하다. 역시 또 전혀 얼토당토한 얘기를 했죠. DNA를 자르거나 연결할 때 효소를 쉽게 할 수 있다. 이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DNA의 연기체를 가지고 우리 활용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그나마 내가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1번입니다. 왜냐면 DNA 칩은 DNA를 갖다 뿌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특정한 유전자가 갖고 있는 클론을 찾았다고 했는데, 이 클론은 DNA가 아니라 세균 덩어리입니다. 세균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론이에요. 복제가 된 애들, 분열을 한 애들 덩어리. 그럼 이제 이거는 DNA가 아니잖아요. DNA로 찾는 데는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바로 물론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클론에 있는 DNA를 뽑아가지고 하면 또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아니니까. 타당한 걸 찾는 것이 객관식이니까 답은 1번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26번을 볼게요.
자, 이건 뭐 기술들 살펴보는 건데, 서든블럿이라고 하는 것은 DNA를 합침으로 해서 DNA를 찾아내는 거죠. 상보적인 DNA를 찾는 방법이 서든블럿. 자, 노던블럿은 DNA 탐침을 이용해서 RNA를 찾는 방법이죠. 오케이. 자, 웨스턴블럿이라고 하는 것은 DNA 탐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체를 이용하죠. 항체요. 이게 틀렸네요. 웨스턴블럿은 항체를 이용해서 특정한 단백질을 검출하는 방법은 맞습니다. 자, GMSA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사인자하고 DNA가 결합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이게 이 GMSA라는 방법이에요. 뭐 간단한 겁니다. 이건요. 사실 DNA를 준비를 하고요. 여기에 붙을지도 모르는 단백질을 준비합니다. 이 단백질이 과연 붙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DNA하고 단백질이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안 붙으면 어떻게 돼요? 얘 혼자 내려가고 얘도 혼자 내려가겠죠. 자, 붙으면 어떻게 돼요? 둘이 붙었으니까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그럼 전경동 했을 때 사이즈가 큰 것들이 항상 위에 있고 작은 것들이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위에 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붙어가지고요. 둘이 붙었으니까. 그럼 뇌상에서 모빌리티가 쉬프트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 방법이라는 표현으로 GMS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결합하는 걸 확인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스트 하이브리드. 역시 뭐 이런 것도 나올까 싶긴 한데, 이스트는 효모고요. 효모 두 마리에 각각 다른 단백질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 그 집어넣은 단백질들을 집어넣은 효모 둘을 이제 융합을 합니다. 그럼 단백질들끼리 결합을 했을 때 무언가 발현되는 물질이 보이게 되면 두 단백질을 결합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이 된다는 거죠. 단백질들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스트 하이브리드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4번과 5번은 너무 특별한 주제여서 나오기가 어렵고 1, 2, 3번 정도는 꼭 기억하십시오. 1, 2, 3번은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7번. PCR 연쇄 반응에 대한 것을 냈죠. 자, 증폭하고자 하는 유전자는 포함된 주형 DNA의 최초 반응에만 사용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DNA가 있고요. 프라이머가 있으면은 프라이머가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면 PCR 했을 때 이렇게 증폭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 프라이머가 또다시 붙으면 여기 붙고 여기 붙잖아요. 여기 붙고 여기 붙는 거잖아요. 그럼 PCR 한다고 했을 때 또 이렇게 증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이 DNA를 두 번째 사이클도 쓰고 세 번째 사이클도 쓰고 네 번째 사이클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 반응 사용한다 이러면 틀렸잖아요. 지금요. 자, 새로 증폭된 DNA 조각에 두 가닥 모두 다음 증폭체 주용을 하는다. 이게 맞네요. 1번과 2번 중에 하나가 답인데 2번이 답이네요. 자, 반응 용액에는 두 종류의 프라이머가 필요하고 네 종류의 리보뉴클레오시드 3인산. 리보뉴클레오시드 3이라고 하면 이건 RNA를 말합니다. 리보는 RNA를 타거든요. 우리는 DNTP라고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DNTP. 이게 틀렸습니다. 지금요. RNA 만드는 데 쓰는 걸 쓰면 안 되죠. 자, DNA 중합효소 필요하고요. 복제할 DNA 시료가 첨가된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뒤에 건 다 맞는데 이게 틀렸군요. 자, 5번. 자, 연쇄 반응을 5번 시행하면 DNA 조각의 수는 25배로 증가한다. 연쇄 반응을 5번 시행하면 2의 5승배로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럼 2, 4, 8, 16, 32니까 이건 32배가 되는 거예요. 32배. 25배는 틀렸습니다. 자,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검은 생지의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다음에 이구티 생지 세포에 핵을 이식했죠. 그럼 이구티 생지의 DNA하고 똑같은 애가 복지동 만들어질 거예요. 자, 태어날 자손세 생지의 표현으로 오는 것은 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일단 이구티 생지가 되겠죠. 그렇죠? 검은 생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검은 생지는 갑자기 태어나는 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난자 알비노 생지 자궁이 이식했다고 했는데 검은 생지의 것이 나타나겠습니까? 검은 생지의 난자에 있는 유전자가 있긴 있지만 미토콘드리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자, 알비노 생지일 수 없고요. 검은 생지일 수 없고요. 알비노 생지 섞일 수도 없고요. 답은 이제 아구티 생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우리가 딱 예상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풀어야 할 것들을 꼭 풀어보시면은 다 그 안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중합효 연쇄 반응과 DD옥시 DNA 염기설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했을 때 이중각 DNA를 분석하잖아요. 이때 두 반석법의 공통점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통점. 자, PCR 할 때건
염기서 분석할 때건 DNA 중합 배선은 모두 필요하고요. 둘 다 프라이머 필요하고요. 수소결합이 끊어지는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DNA 두 가닥이 붙어 있는 거고요. 이 둘을 이제 분리하는 이 분리하는 일을 우리가 수소가 끊어진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쇄 반응할 때도 그렇고 DNA 연쇄 분석할 때도 그렇고 둘 다 수소가 끊어지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리을이 틀렸는데요. 자, 새롭게 합성되는 DNA 가닥은 3에서가 아니라 5의 3방향인 거죠. 5의 3. 자, 그래서 타당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보았는데 그 K단원 문제는 실험 문제들이라서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내용 자체가 아주 어렵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답할 수 있는 문제들은요. 그러니까 약간의 뭐 어떤 다큐멘터리라든지 여러분이 뭐 범죄 수사대 있잖아요. CSI 과학서대 뭐 이런 거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 특징들 좀 알아놓으시면 또 한 문제 잘 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K단원에 대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